인사이드 아메리카. 만약 노숙자에게 매달 750달러씩을 지급한다라면 그 노숙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에 대한 관련 연구를 USC가 실시해 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매년 화제가 되는 딕셔너리닷컴에 올해의 단어가 발표가 됐는데 올해 선정된 단어는 기성세대에게는 아주 생소한 6, 7이라고 합니다. 이 신조어의 의미와 유래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노숙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에 대해서 USC가 새로운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연구가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연구는 현금이 노숙 탈출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USC의 연구센터가 비영리 단체 미라클 메시지스와 함께 진행한 건데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그리고 이곳 LA 카운티 등에 있는 노숙자 100명 이상에게 실제로 1년 동안 매달 750달러씩 지급하면서 연구해봤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은 750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노숙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분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현금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48%가 노숙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은 대조군은 그 비율이 43%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엔 부족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만으로 노숙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단정짓기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주로 어디에 쓰였는지도 지금 나와 있나요? 네, 뭐 우리가 이제 노숙자한테 돈을 주면은 뭐 약물 때 쓸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많죠.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곳으로 지금 다 돈을 쓴 거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허. 연구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생필품에 사용했습니다. 식비가 가장 많았고요. 교통비, 의료비, 그리고 일부는 보관료나 가족 지원, 빚 상환 등에도 쓰였습니다. 담배나 술, 마약에 사용된 비율은 전체 약 5% 정도로 우려보단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원이 이 마약이나 알코올 사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담배, 술, 마약에 사용된 비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우리는 보통 뭐 50% 이상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수치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금이 말입니다. 직접적인 주거 확보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 금액의 한계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에서 750불로 독립적인 주거지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네. 네, 하지만 이 돈이 사람들에게 시간과 여유를 줬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요, 연방 주택 바우처를 받아서 임대주택에 입주했는데요. 일정한 예금 잔고가 있었던 덕분에 집주인이 신뢰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현금이 직접적인 집 마련 자금은 안 되지만 신용 회복과 안정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그런대로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연구진은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까? 네, 연구진은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향후엔 주택 지원과 연계된 현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급 기간을 늘리고 또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서 현금이 대부분 생산적인 용도로 쓰인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사회적 편견보단 실질적 자립을 돕는 자원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에게는 돈만으로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금이 안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 뭐 이게 연구의 핵심이다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USC의 벤저민 헤우드 교수는 현금이 모든 걸 바꿀 순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인생 궤적을 조금씩은 바꿔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750불이 노숙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지만요. 삶을 재정비할 기회와 존엄을 회복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나라가 주는 SSI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글쎄요. 그게 왜 750달러를 주는데 그렇게 달라진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주는 돈이 예를 들어서 SSI로 지금 저소득층에게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거리에서 생활하니까 받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자기가 미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고 그러면 줄 텐데 네. 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그게 제가 알기에는 거의 1,700달러인가 이렇게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보통 노숙자들은 충분히 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참 정확한 그러한 저를 알 수가 없네요. 예. 거기에 대한 연구도 좀 뭐가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귀찮아져요. 근데 다 싫어요, 그냥.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이메일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뭐 또 해야 되고 또 저기 소셜 시큐리티국에 가서 면접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참 알 수가 없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사전 딕셔너리.com은 어제 올해의 단어로 6, 7을 선정했습니다. 이 6, 7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신조어길래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습니까? 올해의 단어가 숫자의 조합, 이 6, 7이라니 의아하신 분들 계실 듯한데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주로 젊은 세대, G세대도 아니고 그보다 더 어린 알파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슬랭입니다. 아, 네. 그럼 뜻이 뭐냐? 일부에선 so, 뭐 그렇다, 그저 그렇다 이거나 maybe this, maybe that 이거 아니면 뭐 저걸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 딕셔너리.com 측은 감탄사 그 자체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감탄사요? 네, 6, 7 이렇게 하나요? 좀 더 힘있게 합니다. 제가 사실 이 6, 7이라는 그 기사를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LA 타임스에서 읽어서 네. 이 손주 애들한테 말이죠. 예, 예. 저 얘기를 하다가 6, 7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게 클래스에서 거의 매일 나온대요. 이 소리 지르는 게. 그래서 6, 7하고 뒤를 끌어줘야 되는데. 끌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이제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뭐 파이팅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그걸 슬랭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래서 내가 그만큼 똑똑한 할아버지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6, 7 이건 어떤 감정이에요? 딕셔너리.com 측은 사람들이 네. 6, 7이라고 말할 때 하나의 감정을 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네. 뭐 그런 느낌이다. 나도 공감한다. 이렇게 좀 모호하지만 강한 공감의 표현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에너지 분출로 작용한다는 설명인데요. 아. 이렇게 감탄사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게 사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6, 7이라는 구절에 느닷없이 어디서 등장한 겁니까?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그 시작은 2024년 작년 12월 스크릴라라는 래퍼가 발표한 둣이란 노래에서 비롯됐습니다. 아하. 뚜뚜. 네, 이런 노래 이 같은 가사가 등장하는데요. 6, 7, I just beeped right on the highway 란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Damn, I don't need mine. Bro, put belt right to they behind. The way that short, I know he dying. 6, 7, I just bit right on the highway. 그러셨죠? 네, 네. 6, 7 한 번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6, 7하고 내리는데. 내리죠. 네. 그게 인터넷 슬랭 데이터베이스 Know Your Meme에 따르면 일부에선 스크릴라의 고향인 필라델피아 도로 67가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긴 하는데 이 래퍼 본인이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한 틱톡 사용자는요. NBA 선수 라멜로 볼의 키가 6피트 7인치라는 언급을 하는 영상에서 이 노래 6, 7 부분을 더빙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손 동작도 뭐 유행을 한다고 해요. 그 손 네. 동작은 어떤 겁니까? 함께 유행하는 손 동작이 예. 이 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예. 뭔가를 재는 듯한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저울질하는 듯한 듯. 그러니까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인기 만화죠. 사우스팍에서도 최근 캐릭터들이 이 구절과 손동작을 사용하는 장면이 방영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 손동작이 더해지게 된 배경도 나옵니까? 네, 올 초 이 6, 7 키드라는 밈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아하. 한 농구 경기에서 소년이 카메라를 향해서 굉장히 흥분하면서 6, 7이라고 외치면서 손바닥을 그렇게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아하. 이 영상이 수천만 뷰를 기록하게 됐고요. 아. 이 소년의 흥분된 모습이 알파 세대에게 특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손동작까지 같이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걸 사용하려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써야 되나요? 사실 그게 정답이 딱 없습니다. 아, 네. 누군가 기분이 미묘할 때 뭐 6, 7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친구가 웃긴 얘기했을 때 그럴 때 또 6, 7이라면서 손동작을 같이 하는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밈, 몸짓, 감정 표현이 결합된 새로운 언어 형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저스가 어제 또 줬어 6, 7 그러면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줬지 이런 얘기도 그렇게 될 되겠습니다만은 수 야 있습니다. 다음번에 좀 잘합시다 파이팅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말하는 어조에 따라서 어투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주는 느낌이 달라지겠죠. 네네. 아. 우리 한국 말로는 맞아 막 이러잖아. 맞아. 나도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근데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6, 7이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네, 워낙 애들 사이에서 인기니까요. 네. 실제로 일부 유치원 교사들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슬랭을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유치원 교사는 틱톡에 학생들이 숫자 6과 7을 셀 때 인기 있는 그 손동작을 따라하면서 환호하는 영상을 올렸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이런 것도 따라 하겠다라고 말해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아동들이 6, 7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1, 2, 3, 4 막 이렇게 셈을 하면서. 네. 자, 그러면은요. 6, 7 이외에 후보에 오른 또 다른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네, 2025년 예. 이 딕셔너리닷컴의 올해 단어 최종 후보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젠틱,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찾아보니까 어젠틱 AI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라 파밍, 쿨한 아우라를 연출하려는 SNS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젠지 스테어, 이건 뭐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듯한데요. 인사하는 대신 무표정으로 상대를 응시하는 G세대의 특유의 그 시선을 뜻하죠. 이 시선으로 쳐다볼 때 기분 나빠요. 다음은 오버 투어리즘. 잘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인기 있는 목적지를 방문해서 그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트레드 와이프. 주로 전업주부를 뜻하는데요. 보수적 가치를 따르고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고수하는 그런 기혼 여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후보들 중에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게 이제 6, 7. 정의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느끼는 공감의 언어였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6, 7이 언어보단 감정에 가까운 표현이라면서 디지털 세대가 말 대신 느낌으로 소통하는 시대를 상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6, 7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온라인 세대의 웃음, 공간, 또 에너지를 담는 새로운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분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오늘 저녁에 애들 앞에서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6, 7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아, 네. 어? 할아버지가 그걸 아시니 글쎄 얼마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겠어요. 아유, 우리 집 노인네가 어떻게 저런 걸 알지? 이제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온 학교에 온통 여기저기 네. 6, 7, 요새 6, 다 7 이거 막 하고 나오겠습니다. 다닌대요. 네. 박형희 기자 6, 7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